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민선 8기 첫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을 오영훈 지사가 과연 임명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행정시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정당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는 문제가 된 농지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첫 행정시장 임명을 앞두고 오영훈 도정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 오영훈 지사는 실국장들과 가진 회의에서 도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며 고민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무직 인사가 보통 지금부터 하면 이제 한 2년여에 걸쳐서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이 단기에 있어서 보여지는 것만으로 평가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보훈성 지명을 받은 두 행정시장 내정자들의 행태는 제주의 총체적 농지 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며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는 SNS를 통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시장 임용 여부를 떠나 토지들은 조속히 처분 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지위를 돈으로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기 때문에 그게 적절한 방법인지는 아직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럼 근데 거짓말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도의회가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는 부적격이라는 청문 보고서를 전달하자 오영훈 지사는 도의회 의장과 긴급 회동을 갖고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청문 결과를 깊이 헤아려 심사숙고해달라며 사실상 임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도의회의 청문 보고서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임기 초반부터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질 수 있어 오영훈 지사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검찰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특별보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제주도청 대외협력특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모 단체 대표가 지위를 이용해 오영훈 지사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한 건과 연관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다 보니 자격증을 따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교수의 권유로 돈을 내고 따낸 자격증이 쓸모없는 미등록 자격증이었다며 교수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교수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대학교 건강뷰티 향장학과에 다니는 A씨. 피부관리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교수의 권유로 1년 동안 85만 원을 내고 미용 관련 민간 자격증 4개를 땄습니다. 그런데 A씨가 확인해보니 이 자격증은 국가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자격증이었습니다. 강의도 하고 싶고 그래서 또 부도 좀 돈을 좀 창출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는 불법이고 등록도 안 되는 자격증일 때 진짜 이 많은 시간과 돈이 아깝고 진짜 교수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진짜 너무 침통했습니다. 미등록 자격증을 발급한 곳은 교수가 설립해 회장을 맡고 있는 미용 관련 협회. 학생들은 해당 교수의 강의가 미등록 자격증을 따기 위한 내용이었고 협회에서 나온 교재와 재료를 사실상 강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게 되면 서울에서는 뭐 10만 원도 받고 강의 자리도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주어질 거라고 얘기를 듣고.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민간 자격증을 등록하지 않고 발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제주대학교 건강뷰티 향장학과 학생 15명은 해당 교수를 자격기본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자격증 3개는 국내에는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쓸 수 있는 자격증이며 1개는 협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등록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수를 입건해 다음 달 초에 소환 조사하기로 했고 제주대학교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해양 사고에 대비해 제주 앞바다에서 대규모 인명구조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유람선과 어선이 충돌해 화재가 난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은 좁은 구역에서 다수의 항공기가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에서 붉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사고 현장을 확인한 해경이 상황을 무전으로 알립니다. 어선, 제조, 4톤, 5명 충돌 발생. 여객선은 승객 안전에 이상 없으며 선체 파손은 경미하나 어선은 화재로 전원 해상 추락 및 표류로 서귀포 앞바다에서 유람선과 어선이 부딪혀 선원 5명이 빠지고 배에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 화재 선박을 향해 산림청 헬기가 근접하고 싣고 온 물 3,000리터를 쏟아붓습니다. 어느 정도 큰 불이 잡히자 물에 빠진 선원을 구조하기 위해 헬기에서 구조대원이 밧줄을 타고 현장에 투입됩니다. 구조대원은 해상에서 선원을 구조한 뒤 다시 헬기로 들어올려집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경 헬기 2대와 해군 산림청 헬기 등 4대의 헬기와 함정 4척이 투입됐습니다. 재작년 9월 서귀포 범섬에서 발생한 다이버 실종 사고를 계기로 좁은 구역에서 여러 항공기가 비행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구조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또 해경과 해군의 헬기가 서로의 함정에 교차로 착륙하고 헬기에서 해상에 직접 물을 뿌리는 고공 진화 훈련도 펼쳐졌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선박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 방수 훈련이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로 원활하게 사전에 협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좁은 구역에서 해상 수색 구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좁은 구역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연습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는 600여 건. 해경은 정기적으로 합동 가상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해 급증하는 사고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지방의회가 의원들이 겸직, 이른바 투잡을 뛰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겸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규정이 형식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목포 MBC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원 겸직 현황을 검색했습니다. 준비 중이라는 안내만 뜰 뿐입니다.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은 임기를 시작한 뒤 한 달 안에 겸직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내용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갓 임기를 시작한 지방의원의 겸직 현황 공개를 완료한 건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등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정리되는 대로 그냥 올렸거든요. 전남도의회는 의회 사무처가 내부적으로 도의원 전원의 겸직 신고서를 받아놓고만 있을 뿐 애당초 자체 윤리강령 조례에 겸직 신고 공개 계획조차 담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별도의 조례로 정한 방식에 따라 공개하라는 상위법이 무색합니다. 업무 추진비 내역 공개자료 사이에 겸직 현황을 끼워뒀고 그나마도 작년 7월 자료가 끝입니다. 광역의회인 충북도의회가 8월 기준 겸직 현황을 게시하고 일부 시군의회가 겸직 현황을 상시 공개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지방의원이 투잡을 뛰고 있는지, 의원 이외의 신분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시민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의회 비리가 사실은 겸직 부분에서도 발현된다고 해서 과언이 아닌데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건 큰 문제죠.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통해 겸직 현황 공개 등 지방의회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선언한 상태. 이해충돌 방지,
주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고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만 커졌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오늘은 뜨거운 여름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가을 기온이 다가온다는 절기처서인데요. 아직 남서풍을 타고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제주 북부와 동부, 남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낮에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1도에서 34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더위는 내일 비가 오면서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오늘 전국에 비가 오는데요. 제주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가득 껴서요. 볕을 막아주겠고요. 대체로 날이 흐리겠습니다. 어제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열대야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여름 제주 북부 지역은 52일째 열대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26도 안팎으로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34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덥겠습니다. 서부와 남부 지역은 3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날이 흐리겠지만 32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남해 서부 해상으로는 비가 오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제주 해상으로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이맘때 가을 기운이 느껴지겠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들어갑니다. 제주도는 2023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지침 교육을 시작으로 예산안 편성을 시작하며 산업경제 혁신과 청정한 환경, 지역균형 성장 등 5개 부문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도 실시합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열린 문화정책 공청회에서 나온 도민들의 의견을 제주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비롯해 중소규모 상설 공연장의 필요성 등 32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2022년도 을지연습이 오는 25일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연습에서는 드론과 사이버 공격, 테러 등에 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키우고 유관 기관과 협업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제주 국제 크루즈 포럼이 3년 만에 열립니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4일 동안 라마다 프라자 제주에서 열리는 제9회 제주 국제 크루즈 포럼에는 새로운 출발, 크루즈 산업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국제 크루즈 선사와 관광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크루즈 산업 발전에 대한 토론회와 관광 팸투어 등이 진행됩니다. 3차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상 소방훈련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2월까지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소방대원들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가상훈련이 가능하도록 도내 건물 18만 동을 3차원 데이터로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병원과 요양원 등 중요 시설물 70곳에 대한 내부 3차원 영상 데이터도 만들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그리고 보급 장려와 취약계층 지원 등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사업 운영을 위한 도민 제안을 다음 달 8일까지 공모합니다. 제주 지역에서 풍력 발전을 하는 민간 사업자들은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유화 기금으로 내고 있으며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